내 몸속에 뭐 때문에? 돌 때문에, 특별히 담석증 이렇게 생기는데요. 여기 내추럴 메디신이라고 하는 앨런 게비 박사의 이 책에 보면 이 내추럴 메디신에서 자연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역시 간과 담낭의 기능을 해치는 원인인 이 담석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특별히 담석증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이 또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바로 여러분의 간과 담낭과 담낭에 이 돌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오늘 담석증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담석증이 잘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몸에 돌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앨런 게비 박사의 내추럴 메디신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도 최근에 이제 간 청소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먼저 하신 환우분들이 이제 간과 담낭에서 담석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막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그거를 이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내 몸속에서 나온 돌이라고 마치 스님들이 뭐 열반하시면서 뭐 사리가 나오는 거를 보관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속에 이런 돌들을 막 깨끗이 씻어서 대변에서 나온 이 돌들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석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콜레스테롤 담석이 이렇게 위에 윗부분에 뭐 거의 요 조금 1cm 사이즈가 요 정도 되니까 적어도 지름이 뭐 한 2cm 되는 것부터 크게는 이제 이 동전만한 사이즈 500원짜리 동전만한 사이즈의 담석이 많이 발현이 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걸스톤 담낭과 간에 있는 담석이 요거 빌리루비네이트 담석과 요 이게 칼슘 담석 이런 담석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오늘 이런 담석이 왜 생기는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요새 이제 담낭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담석이 많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간과 담낭 질환 때문에 담낭을 절제하시고 간을 절제하고 신장에 키드니스톤 결석이 많아서 요관을 절제하고 신장을 절제하고 오신 사모님도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신장에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빌루르빈 수치가 계속 높다가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단백뇨를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신장의 결석이 결국은 신장에 있는 키드니스톤들이 신장 결석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신장에 기능 부전이 오고 그게 신장에서 여과를 못 지키면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이렇게 담낭과 간에 이 돌들이 생기면서 간 기능이 저하가 돼서 담즙 분비도 안 되고 따라서 이제 담즙 촉진제를 먹어야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분비가 안 되면서 이 간 기능 부전이 옵니다. 그래서 이 담석증은요 암 환자분들이 밀크시슬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밀크시슬을 계속 드시면서 간의 담낭에 이 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담낭, 담관, 담도에 폐색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간을 그리고 담낭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분명하게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석증은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소화기 질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석이 많아서 이제 얼굴이 황달기가 있고 누렇게 뜨고 피부에 이렇게 황달 흑달기가 오시는 분들이 많고 몸의 다른 암으로 발현되는 것은 간이 유해물질을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키고 간에서 해독을 못하면서 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 간과 담낭에 있는 돌들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흔한 소화기 계통 질병 중에 하나인 담석증 오늘 이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째로 위에 있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 밑에 있는 칼슘 빌리루비네이트 색소성 담석이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간 청소할 때 여러분들이 담석에 나오는 거 보면 진한 초록색 결정체가 이런 형태로 있기도 하고 아주 진한 황색도 있고 이런데 콜레스테롤이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이 아주 단단하게 석회화되고 석회화돼서 돌석자죠. 여기 이 돌석자, 이 스톤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담석이 많아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뇨병 환자들, 암 환자들이 왜 이 간 기능이 저하가 되느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담석도 많아요. 왜냐하면 담석의 주류가 콜레스테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음식,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또는 우유, 계란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즐겨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주류가 콜레스테롤 담석이고 그 외에는 신장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높은 분들은 특별히 칼슘 빌리루비네이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 색소성 담석들이 이제 자잘자잘하게 석회화되기 시작해서 간과 담당에 축적이 되면 간암이 되기도 하고 담도 폐색이 오기도 하고 당간 폐색이 오기도 해서 당관을 절제하거나 담낭을 절제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인은 바로 이런 석회화된 돌덩어리 쉽게 말하면 간에도 때가 끼고 신장에 때가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돼서 칼시노마가 된 이런 석회화된 돌덩어리 단계가 되면서 이 담석이 여러분의 담낭과 담도 당간 폐색을 일으키고 결국은 간암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돌들 때문인데 간과 담낭에 있는 이 돌들 담석 중에 80% 정도 주류를 이루는 게 어떤 담석이래요? 빌리루비네이트래요? 아니면 이런 콜레스테롤 담석이래요. 보니까 80% 정도가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동물성 음식에서 기인된 콜레스테롤 담석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나머지 대략 20%를 차지하는 색소성 담석에 비해서는 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발생률이 훨씬 더 높다. 거의 80% 이상은 이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담석의 주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뇨병 때문에 이제 지방을 많이 드시면서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당뇨도 문제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키니까 결국은 간 기능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담낭에 담도에 당간 폐색이 오면서 이런 담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간 기능까지 막 기능 부전이 오면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암이 들어오는 이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기 담석을 보니까 여기 보석 같은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다시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은 대개 90% 100% 정도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이 퓨어 콜레스테롤 수든 아주 순수하게 콜레스테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90% 100%가 순수 콜레스테롤 담석이라면 콤비네이션 콜레스테롤 스톤은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 담석은 담석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콜레스테롤이 50%에서 90% 정도 포함된 혼합석으로 나누는 게 이 콤비네이션 콜레스테롤 스톤이고 나머지 이게 짬뽕으로 믹스되어 있는 이 콜레스테롤 스톤이 있어요. 그래서 100% 콜레스테롤이 아닌 이 담석은 칼슘이나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 이 담즙산 수치가 떨어지니까 이 칼슘과 담즙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담즙의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믹스, 이 혼합되어 있는 이 콜레스테롤이 믹스되어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 이 담석이 있습니다. 담석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 여성분들에게 주로 맞는 결석이 뭐였어요? 녹각석, 이런 신장에 여과를 시키지 못하고 요산 수치나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나 계란 이런 동물성을 즐겨 드실 때 신장을 여과를 시키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신장의 결석을 공부하셨다면 오늘은 간과 담당이 해독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이 담석의 종류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담석이 여러분의 간과 담낭에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담석증이 오게 되면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기도 하고 또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결정체들이 생기면서 담낭의 기능이 당관의 기능이 담도의 기능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담낭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일이 생겨요. 자,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원인은 결국은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간암, 담낭, 담도암, 당간암 환우분들도 담낭을 절제하기 전에 간 청소와 담낭 청소를 해주면 상당히 빨리 몸의 기능들이 회복이 되면서 간이 드디어 해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신장 청소도 그렇지만 신장 청소에 이어서 간 청소로 해줘서 담석을 다 콜레스테롤 담석을 녹여내면 여러분의 간 기능이 담도, 담낭, 당관, 폐색이 된 게 빨리 해결이 돼요. 근데 평생 약만 먹으면서 이걸 억제하려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려면 간과 담낭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담석들 때문에 여러분의 간 기능 부전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담석증을 없애주려면 빨리 콜레스테롤을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과포화돼서 꽉 차 있게 되면 담즙 안에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이 생기거나 콜레스테롤을 액체로 유지시키는 담즙산과 인지질이 부족해서 계속 플라그가 때가 점점 단단하게 이런 돌덩어리들이 되면서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결정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이렇게 간과 담낭에 이 담석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이나 칼슘 빌리루비네이트 담석이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면 여러분의 간이 해독을 못해요. 그러면 잠을 아무리 하루 종일 자고 주말마다 자도 계속 피로해요. 신장이 여과를 못 시키고 간이 해독을 못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몸은 기능 부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이나 신장이 여과를 못 시키는 분들 보면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해독기와 여과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담석이 몸에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멘탈 사인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서 항상 기분이 좋으려면 간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간에 담석이 많으면 간 기능 부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민해지고 까탈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담낭 기능이 자꾸 저하되는 이유, 저하될 때 특별히 임신 기간이나 피임약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는 수술이나 화상을 입은 후에,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이 담석이 많이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콜레스테롤 담석이 주류를 이루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지방이 범인이잖아요. 그 지방의 대부분은 콜레스테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성은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맥커티 박사분들이를 대표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식단에서 무엇을 먹지 말라?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동물성 식품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담석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것은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콜레스테롤 담석의 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담석증이 있어서 이제 담낭이나 담간에 이 담석이 많은 분들 보면 가끔 복통이 자주 와요. 예, 마치 이제 대장암 환자가 복부 통증이 오듯이 역시 담석이 많은 분들도 자각증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피로도만 조금 높을 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담석이 많고 간 기능이 많이 부전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오른쪽 윗배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심하신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울렁울렁거려요. 미식미식해서 꼭 미어 먹은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거, 맵고 짜고, 간이나 담낭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미식미식해요. 그래서 이제 맵고 짠 걸 찾으시는 거예요. 예, 가끔 이렇게 울렁울렁대고 멀미와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고, 또 통증이 있을 때는 1시간이나 4시간 정도 이제 복부 통증이 막 오기도 합니다. 이 담석이 막 굴러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스텐트 하신 분들은 더더욱이 거기에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하고 담낭 청소하실 때 특별히 스텐트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급성 담낭염이나 만성 담낭에 염증이 있는 것도 원인이 뭐하고 관련이 돼 있대요? 예, 간과 담낭 기능이 부전되는 원인은 담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특별히 예방의학에서 5단계 해독으로, 예, 담석이 많다고 담낭을 잘라내고 간을 절제해버리면 오히려 이 담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담낭이 건강하고 담도가 담간 폐색이 없어야 이런 담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막아줄 수가 있는데, 간과 담낭에 이런 스톤들이, 돌들이 많이 굴러다니게 되면 계속 기능 부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를 절제한다고 때가 있다고 팔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팔에 때가 있다고 팔을 잘라내면 팔이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간과 담낭과 담도, 담관에 때가 있다고, 플라그가 있다고 이렇게 섞여야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빨리 해독을 하면 되는데, 해독 대신에 간과 담낭과 담도를 잘라버리면 오히려 간도, 담도도, 담낭도 폐색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절제하면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급성 담낭염이나 만성 담낭염이 간암으로 가고 담낭암, 담도암으로 가기 때문에 원인이 뭐하고 관련이 있대요? 간과 담낭에 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수면제처럼 들리시는지 열심히 지금 주무시는데, 원인이 뭐와 관련이 있다? 담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간과 담낭에는 돌과. 그래서 일단 담낭에 이런 돌이 생기게 되면 담낭염이 생기고, 이 담낭염이 염증과 천공, 괴죠, 네크로시스 되면서 여러 합병증이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상고병에서부터 모든 만성질환이 오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주류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담석이 자주 생기는 원인은, 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갑자기 살을 빼셔도, 그리고 살이 많이 찐 분들도 담석이 많아요. 예, 그래서 비만증은 온몸에 염증 수치가 높은 것과 비례할 수도 있고, 갑자기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살을 안 빼도 갑자기 살이 빠져도 그리고 갑자기 살이 쪄도 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해독을 안전하게 대장 정서부터 대장에 있는 용종이 선종이 돼서 선종이 대장암을 유발하니까 대장에 있는 용종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용종을 빼내고 또 온갖 기생충, 뇌혈관을 비롯한 각종 장기, 소화기 그리고 간과 담낭에 있는 그런 기생충들을 녹여내고 그 다음에 신장에 있는 결석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신장을 청소한 다음에 간 청소까지 오면 큰 무리가 없는데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셔서 살이 찌거나 또는 갑자기 다이어트 약으로 무리하게 체중을 빼도 담석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살이 찌면 찔수록 간에 담낭에 돌이 많이 생기기 쉬운데 특별히 일주일에 1.5kg 이상 급격하게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것들로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을 빼셔도 이 간과 담낭에 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상이 없던 담석에서 통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장 청소하실 때 막 결석에 떼굴떼굴 막 굴러다니시는 분들도 통증이 올 수가 있고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져도 증상이 없던 담석이 굴러다니면서 통증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갑자기 줄여도 담낭 속의 콜레스테롤 양이 담즙산에 비해서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담낭의 활동이 둔해지면서 담즙이 정체되어 있다가 이런 증세가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줄이실 때도 갑자기 건강한 방법으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면서 체중을 줄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다이어트 하신다고 여성분들이 무리하게 되면 음식을 갑자기 굶어버리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 키토산 수치를 높이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무리가 오면서 담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가 해요. 두 번째, 요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간이나 담낭이나 이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밀가루 음식을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글루텐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담석이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도 관절염이나 류마티즘도 그렇지만 홍반증 같은 백반증 같은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보면 음식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이 글루텐 때문에 알러지 증세가 훨씬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담석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자, 한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1941년부터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담석증이 많이 생겨요.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이 해독을 못하고 신장의 여과를 못 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알러지예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연고를 바르면 또 간하고 신장 기능이 또 떨어져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 음식 알러지가 얼마나 심각한 원인인지. 그래서 음식의 알러지가 담석증의 가장 큰 원인이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간과 담낭 기능이 떨어지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알러지예요. 근데 알러지가 유발되는 또 가장 큰 요인, 기인하는 요소가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밀가루 음식이에요, 밀가루 음식. 그래서 하늘마을이 콩고기를 만들어 놓으면 기절들 하세요. 이게 진짜 고기인지 아니면 이게 콩고기인지 모를 만큼 엄청나게 맛있어서 난리들 났었죠. 저희 엄마하고 제가 콩고기를 만들면 우리 유 교수님 좀 전에 오신 것 같은데 기절들 하셨어, 다들 보면. 그런데 이 콩고기가 이제 고기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글루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글루텐 때문에 이게 대장 폐색이 되는 분들이 많고 장 폐색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궤양성 대장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이제 식단에서 제가 콩고기를 만들 때 글루텐을 넣지 말고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아무리 개발을 해도 글루텐의 이 식감만큼 고기 맛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이제 수육을 만들거나 또는 콩고기를 만들 때 글루텐을 조금 가미가 되면 완전히 고기의 식감이 나오는데 글루텐은 안 넣고 대신에 차전자피하고 섬유질이 많은 차전자피하고 대장암 환자들 장폐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차전자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 꽤 있죠. 그 다음에 치아씨를 드시면은 그게 아주 쫄깃한 식감을 내기도 하고 대장에 궤양성 질환이 생기고 간과 담낭에 담석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양의학적으로 그걸 개발해서 차전자피하고 그 다음에 치아씨를 넣고 이제 콩고기를 만들거나 수육 느낌을 나게 할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알러지 반응이 사실은 모든 간과 담낭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대장에 장폐색이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새 여러분들이 보면 밀가루 음식 국수 다 보면 글루텐 프리 국수, 글루텐 프리 뭐 이런 요리가 밀키트가 개발돼서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 글루텐이 음식 알러지를 유발해서 그것이 담도 폐색, 담낭 폐색, 당간 폐색,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고 오늘 주방 선생님들도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원장님이 글루텐을 못 쓰게 하는지 요 원인들을 아시면서 하셔야 돼요. 사실 글루텐만 넣으면 아주 굉장히 요리의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채식 요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채식에도 지금 글루텐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루텐이 알러지를 유발하고 그 알러지가 계속 여러 가지 기능 부전, 신장에 여과를 못 시키고 간이 해독을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불필요한 수술, 담낭 절제를 얘기해요. 예, 간, 담낭, 담도, 당관을 절제하는 이유가 음식 알러지에서부터 담석증이 비롯이 되면서 간 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을 많이 한 것에 대한 논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다 논문으로 입증해 드리잖아요. 그래야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근거 기반에 의해서 확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야? 라고 물으시기 때문에 음식 알러지가 담낭암의 원인이 되고 간암과 담도 폐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이런 지방 변증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을 제한해야 된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는데 특별히 담낭에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동물 실험의 결과들을 보니까 논문을 보니까 붉은 털 원숭이의 담낭에 모카시 단백질로 정맥 주사를 IV를 놔봤더니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오면서 이게 림프 부종이 있는 것처럼 붓기 시작해요. 붓고 그 다음에 뇌에 충혈이 오고 점액 분비가 증가가 되면서 간과 담낭의 점액질의 이 노폐물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중구 수치가 막 떨어지고 또 그러면 이제 이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암이 발현되기가 상당히 쉬워서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하실 때 오늘 우리 몇 분이 이제 혈액 검사하러 가셨는데 보니까 혈액 검사할 때 호중구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또는 호산성 백혈구 침륜과 같은 이런 증세가 오면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거 다시 암이 재발되고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우분들에게 밀가루 음식을 제한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스파게티를 먹어도 쌀국수를 드시죠. 하늘마을에서. 이 밀가루를 제한한 이유가 음식 알러지가 간과 담낭 폐색을 유발하는 그래서 이 간의 담낭에 돌이 생기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자다가도요 밀가루 국수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하늘마을에서 가장 오직하면 저 콩고기 공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저희 엄마가 콩고기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저하고 제가 이제 그걸 전수받아서 기가 막히게 하는데 환우분들이 콩고기만 하면 그 다음날 한 2, 3일 지나면 배탈들이 나요. 기절을 하고 막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진짜 고기인지 뭔지 구별을 못할 만큼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한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이 글루텐이 이 간과 담낭 폐색을 유발하는데 기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는데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 가운데 글루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요새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밀키트를 개발할 때도 글루텐 프리 대신에 문제는 더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 화학적인 그런 요소들, 화학적인 조미료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밀키트의 대부분이 물론 뭐 다는 아니겠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 먹는 음식들을 많이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는 이 화학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몸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해서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붉은 털 원숭이에서만 이렇게 이 담낭에 알러지가 왔는가? 그래서 담석에 많이 생겼나 봤더니 양의 혈청을 토끼의 담낭에다 접종을 해봤어요. IV를 놔봤더니 토끼에서도 역시 알러지 반응이 심해져서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담낭, 담도 폐색이 오면서 담즙 분비가 안 되면서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밀가루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간 기능이나 담낭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글루텐 프리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음식 알러지가 담낭이 비워지는 것을 늦추는 여러 가지 그래서 담석증의 원인이 돼서 간과 담낭 기능이 떨어지는 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지방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이런 논문들이 발표가 돼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저도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보면 자, 이 연구 논문들을 좀 보세요. 자, 특별히 셀리악병은 지방변증이라고 해서요. 소장 내에서 글루텐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일명 셀리악 증후군, 셀리악 디지즈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지방변증이라고도 합니다. 요새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이 셀리악 증후군과 비슷한 증세가 거의 다 있어요. 밀가루에 민감하게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이틀 3일 지나면 복통이 와요. 그리고 대장폐색이 확 와버리고 담낭폐색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변증과 셀리악병은 소장 내의 글루텐 소화에 대해서 불내성이 있어서 영양 흡수가 안 돼. 먹을 때는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약간씩 복통이 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세가 느껴져요. 예, 요게 이제 대표적인 셀리악 증후군인데, 자, 이 연구 결과를 좀 보시면 이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 6명하고 요런 셀리악 증후군, 글루텐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 분들, 요런 지방변증이 있지만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그대로 먹는 사람 몰라요. 간 기능과 담낭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밀가루 음식과 글루텐 민감성인 이런 음식을 먹어도 자기가 지금 내가 몸이 반응을 하는지 좋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된장, 간장, 고추장 먹듯이 전혀 자기 몸에서 반응조차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스텐트를 하시는 분들은 예민하게 느끼죠. 예, 자꾸 걸리니까. 그런데 이런 지방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그대로 먹는 사람 6명, 건강한 사람 6명, 지방변증이 있기 때문에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안 먹는 사람 6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세 부류의 대상으로 밤새 굶긴 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국을 한번 먹어봤어요. 소고기 국이나 뭐 돼지고기 국을, 예, 이런 것들을 수육 같은 이제 국물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국을 먹여봤더니 건강한 사람하고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안 먹는 글루텐 프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은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그대로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담낭이 훨씬 빨리 비워지니까 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밀크시슬을 계속 먹어주니까 그리고 비타민C를 계속 먹으면 담석이 잘 안 생기는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담낭에 돌들이 안 생기면서 담낭이 훨씬 빨리 비워지니까 담즙 분비가 잘 되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담즙의 50%를 비우는데 20분밖에 안 걸려. 예, 그래서 글루텐이 있는 음식을 안 먹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담즙의 50%를 비우는데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잘 안 생기겠죠. 자, 그런데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그대로 먹는 사람들은 담낭을 비우는데 154분이 걸려요. 무려 몇 배의 차이가 납니까? 27에 14, 28에 16, 거의 8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암 환자가 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화려해 보이는 음식이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지방변증에 걸린 사람의 담낭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훨씬, 제가 크론시로 왔던 그 환자, 궤양성 대장염이, 대장에 염증이 많고 대장암 환자들 보면 동물성 음식을 먹거나 글루텐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잘 비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간과 담낭 폐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크론시 환자에게 제가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제한하고 동물성을 완전히 제한해 줬더니 궤양성 대장염 증세가 싹 사라져요. 크론시 증세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가 회복이 되고 장폐색이 게다가 거기다 5단계 해독까지 해서 대장폐색을 뚫고 기생충을 제거하고 신장의 키드니 스톤들을 녹이고 간과 담낭에 있어서 담석을 다 녹여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온몸이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캔서 돌면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논문을 찾으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걸 느꼈는데, 자, 이 논문의 제목이 보면 Defective Gallbladder Emptying, 이 지금 셀리악병에서 특별히 여기 보면 셀리악 디지즈가 있는 셀리악병에서 담낭을 비우기 위해서 이 콜레시스토키닌과 방출 결함에 대해서 글루텐 프리 식사가 얼마나 역전을 시키고 반전을 시키는지에 대한 이 논문이 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2명의 환자에게서 사례 연구를 해봤어요. 비포 애프터를. 담낭 비우기를 위해서 글루텐이 없는 시기 전으로 연구된 2명의 환자에서 담낭 비우기를 위한 방광기가 여기 보시니까 168.9분 및 302.4분에서 20분 또는 23.4분으로 변경될 만큼 무려 8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글루텐 프리를 먹었을 때는 20분 만에 담석이 안 생기고 담낭을 비워버리는데, 예, 간 기능이 떨어지고 글루텐이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무려 154분, 8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논문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연구 2를 보면 담석이 많은 분들, 담즙 분비가 촉진이 잘 안 돼 갖고 여러 가지 뭐 우루사나 여러 가지 담즙 촉진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이런 담석증 환자 69명, 31세에서 97세에게 지방 섭취는 그대로 먹게 하면서 소고기, 쌀, 체리, 복숭아, 살구, 비트, 시금치 등의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었더니 담석증이 싹 사라져요. 왜 간과 담낭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저지방 채식을 하면 몸이 회복되는지의 원리가 여기서 힌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읽혀지세요?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담석증이 싹 사라지니까 간과 담낭이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피로도가 싹 없어져요. 그 후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음식에 이 담낭이 반응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알러지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음식이 달걀이에요. 계란이 93%, 돼지고기가 64%, 양파가 52%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밖에 닭과 같은 여러 가지 조류고기 35%, 우유가 알러지 반응이 25%. 저는 우유가 1등일 줄 알았어요. 우유가 알러지 반응이 가장 많은데 의외로 뭐가 많으냐면 계란이 알러지 반응을 가장 많이 유발해요. 예, 그래서 우리 비건 대표님도 이제 비건 책을 쓰시니까 이 알러지 음식들, 동물들 연구 많이 하실 텐데 생태 연구 하실 때 자, 의외로 우유보다 뭐가 더 높았냐면 계란이 알러지 반응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콜레스테롤도 넘버원이 계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왓더 헬스 다큐에서 이 많은 암 전문가들이 그거 보여줬죠. 계란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이 온갖 지방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지. 커피가 22%, 오렌지가 19%, 옥수수 15%, 유전자 조작된 음식들이 많은데 콩도 15%, 견과류 15%, 사과 6%, 토마토 6%. 과일 채소는 비교적 낮은 비율인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담낭 질환을 증세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보니까 계란이 93% 1위, 포크, 돼지고기가 64%, 양파가 52% 등등 그 이하로는 비교적 안전해요. 자, 여기서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이 연구에 의하면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게 담석증을 유발한다. 자, 일부에서는 그 전에는 뭐 보셨어요? 알러지를 유발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였어요? 담석증의 가장 큰 원인이 주류가 콜레스테롤 담석이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들, 예, 주로 이제 동물성 음식이 주류인데 게다가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드시면 담석증이 생겨서 간과 담낭의 기능이 떨어진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이 뭔지를 특별히 잘 캐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개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은 콜레스테롤 음식이고 콜레스테롤 음식의 넘버원이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93%가 계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소고기는 다 끊었는데 계란은 죽어도 못 끊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제 경각심을 좀 유발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대장 청소하고 2단계에 기생충을 제거하고 3단계에 키드니 스톤들, 신장에 있는 돌들을 녹여내고 4단계 얼마나 요새 편해요, 여러분들이. 담낭 절제하지 않아도 간 청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닥터 베지에서 들어온 이 간을 해독하는 밀크 시슬과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밀크 시슬 외에 아세틸 시스테인 같은 간과 담낭에 있는 이 담석들을 녹여내는데 이렇게 탁월한 방법들을 세수하고 목욕하듯 간과 담낭 청소를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보신 겁니다.